2025년 현재 전 세계 다른 나라에 강제로 납치되고 구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10명? 20명? 아니요. 수백, 수천, 수만 명. 얼마를 상상하시든 그 이상입니다. 음모론이냐고요? 그럼 왜 그 사실을 뉴스에서 다루지 않냐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벗어날 수도 없고 무언가를 말할 때도 허락을 받지 않으면 말할 수 없으며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노역이나 감옥에 갇히고 공개적으로 처형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나라에 강제로 구금, 억류되어 가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더 이상 뉴스가 되지 않아요. 세상은 이걸 그냥 그들의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도요. 네, 맞습니다. 예상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바로 북한의 2600만 명의 주민들입니다. 왜 그들을 구해내야 하는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늘은 법과 안보 체계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도 그냥 나라잖아. 남한이랑 별개로 살고 싶어 하는데 굳이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북한까지 챙겨야 하지? 그런데 이 모든 의문은 헌법을 들여다보면 정리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서 핵심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입니다. 즉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바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아니 그냥 그건 법 조항 아니에요? 현실은 다르잖아요.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현실은 다르죠. 하지만 헌법은 현실을 분석하는 문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 목적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2600만 명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외국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탈북민이 한국에 오면 별도 귀화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병역 의무도 참정권도 다 주어집니다. 이건 법정 형식이 아니라 실제 행정 절차입니다. 즉 국가는 그들을 원래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화가 아니라 등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죠. 북한은 왜 국가가 아니고 무장단체인가? 일단 국가가 되려면 일정한 영토와 일정한 국민, 정부가 국가의 3요소로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이 세 가지 중 유일하게 정부만을 갖췄을 뿐 나머지 영토와 국민 모두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즉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 위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신 무장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로 정의합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는 반국가 단체라 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이에 해당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북한에 있는 2600만 명의 국민은 정부가 아닌 무장 집단에 의하여 통제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 정권을 적대 무장 세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단순히 국경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한 그 국민이 위협받으면 그들을 되찾는 것 또한 군의 사명입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정전 체제를 유지 중이나 실질적 위협은 지속되고 있다. 적이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헌법상 국민이 무장 세력에 의하여 억류된 상황에서 그 세력을 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정상적인 안보 인식입니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요즘은 이런 말도 자주 듣습니다. 왜 탈북민들한테 그렇게 예산을 써요? 그 돈으로 대한민국 청년 복지나 일자리 만들면 안 되나요?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도 국민의 자격이 뭔지를 따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의 생존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하는 건 불쌍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들은 우리 국민이었고 지금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통일부는 이렇게 밝힙니다.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보호와 지원은 헌법적 책무다. 그러니까 탈북민 예산은 시혜도 아니고 복지도 아닙니다. 국민 회복 비용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하죠. 통일하면 돈 많이 든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이 듭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도 막대한 비용이 들었습니다. 학계 추정치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통일 이후 30년간 최소 800에서 12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돈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비용은 단지 경제 통합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2600만 명의 억류된 자국 국민을 구출하고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책임의 총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계산도 합니다. 통일은 비싸다가 아니라 분단을 유지하는데도 매년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군사비, 대북 감시 체계, 국방 인력, 대피 훈련, 사이버 방어. 2024년 국방 예산만 59조 6천억 원입니다. 그중 상당 부분은 북한을 견제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년 통일을 안 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언젠가 좋은 시점이 오면, 북한이 개방되면, 체제가 무너지면 그때 통일하자. 하지만 그건 주체적인 통일이 아니라 수동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헌법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말합니다. 추진한다는 건 시점을 기다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책무라는 뜻입니다. 국가란 잊힌 국민을 되찾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강제로 납치되고 구금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그 숫자는 2600만 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은 반국가단체, 무장 세력에게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사실에 무디어졌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 라고 묻고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경제 공동체? 행정 조직?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하러 가는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영토와 국민을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한 약속의 집합체입니다. 통일은 감정이 아닙니다.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헌법이 부여한 의무입니다.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우리의 국민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을 잊는 순간 국가는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을 되찾는 길,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겼던 당신의 생각에 작은 균열을 내는 계기가 되셨다면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고 댓글은 방향을 잡아주고 구독은 제가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는 함께 질문하고 함께 알아가는 중입니다. 신사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